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제22절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의 공간성을 살펴볼 텐데요. 이 22절과 23, 24절은 이 C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C 항목의 제목은 주의 세계의 주의적인 점과 현존재의 공간성이라는 것입니다. 원서로 135쪽인데요.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대존재에 대한 최초의 앞서 윤곽제음의 맥락 속에서 현존재는 공간 속에서의 하나의 존재 방식에 맞서 경계에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 존재 방식을 우리는 내재성이라고 명명한다. 사물들은 공간 속에 존재하는데 이를 내재성이라고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은 내존재에 해당하고 이것은 사물들이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해설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을 말한다. 하나의 스스로 연장된 존재자가 다른 하나의 연장된 것에 연장된 한계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연장된이라는 것은 느려진, 펼쳐진 그런 뜻입니다. 길이로, 세로로 펼쳐진 그것을 연장된이라고 하고 명사로 연장성 이렇게 표현하지요. 데카르트는 사물을 연장된 사물, 인간을 사유하는 사물 이렇게 정의해서 인간의 특징은 사유에 있고 사물의 특징은 연장성에 있다고 보았었어요. 내재적 존재,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둘러싸는 것, 이 둘이 공간 속에서 전제적으로 존재한다. 하나의 공간 속 그릇 속에서의 현존재의 그러한 내재성을 거부함은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현존재의 각종의 공간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단지 현존재의 본질적인 공간성의 봄을 위한 길만을 열어놓아야 한다. 이 공간성이라는 말은 공간적이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공간 속에 있다라는 말인데 단지 물리적 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현존재는 공간과 일정한 관계를 해요. 즉 공간을 개방하는, 공간을 계시하는 그런 작용을 하면서 공간과 관계를 해요. 그렇다면 주어진 물리적 공간 안에 사물이 있는 것과 현존재가 공간을 계시하면서 자기가 계시한 공간 속에 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존재의 공간성이라는 말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성이 이제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가 현존재와 마찬가지로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한도에서 이것의 공간성도, 즉 세계 내부적인 것, 용제자의 공간성도 세계와의 하나의 존재론적인 연관 속에 서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간이 세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인가 하는 점이다. 네, 공간이 세계를 구성하네요. 세계가 공간을 자신의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어요. 세계는 그 편에서 세계 내 존재의 구조 요소로 성격 규정된 것이다. 네, 세계 내 존재가 세계를 개방하면서 세계 안에 있죠. 마찬가지로 현존재는 공간 내 존재이기도 해요. 공간을 개방하면서 공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특히 나타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주의 세계의 주의적인 점이 그 주의 세계 속에서 만나지는 존재자 자체의 특수한 공간성이 세계의 세계성을 통해 기초지어져 있고 거꾸로 세계가 그 편에서 공간 속에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의적인 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Das Umhafte 주의 세계가 die Umwelt이고요. Umwelt 할 때 그 이라는 점 이거를 주의적인 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아마도 하이데거가 의도하는 것은 주의 세계가 가깝다는 점, 이 가까운 점이 주의 세계의
점, 주의적인 점이라고 의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존주의 공간성과 세계의 공간 규정성에 대한 연구는 그 출발점을 세계 내부적으로 공간 속에서 용제적인 것을 분석해서 취한다. 고철은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의 공간성. 둘째, 세계 내존재의 공간성. 셋째, 현존재의 공간성과 공간. 네, 그렇습니다. 제22절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의 공간성. 용제자가 공간 속에 있다 할 때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그 실존적 의미를 추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공간이 하나의 더욱 규정되어야 할 의미에 있어서 세계를 구성한다면 공간은 세계에 의해 규정되면서 동시에 세계를 구성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미 세계 내부적인 것의 존재에 대한 앞에서 행해진 존재론적 성격 규정에 있어서 이 세계 내부적인 것을 역시 공간 내부적인 것으로도 시선 속에 갖고 있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도 이는 놀라울 수 없다. 지금까지는 용제자의 이러한 공간성이 현상적으로 명시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고 그 공간성과 용제자의 존재구조에 공간성과 용제자의 존재구조에 묶여있음 페어 클라메롱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 점이 이제 과제이다. 공간성과 용제자의 용제성이 어떻게 묶여있는가 그것을 제시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도에서 우리는 이미 용제자의 성격 규정에 있어서 이것의 공간성과 부딪혔는가? 우선적으로 용제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각기 다른 것들에 앞서 맨 처음에 만나지는 존재자만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동시에 가까움 속에 있는 존재자도 뜻한다. 맨 처음에 만나지는 것도 우선적으로 용제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가까움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자 인데요 네라고 그랬어요. 가까움 속에 있는 것도 우선적으로 용제적인 것이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대상은 가까움 속에 있는 것이죠. 비록 그 대상이 멀리 있다고 해도요. 해외에 있거나 제주도에 있거나 돌아가셔서 다른 세계에 있거나 지금의 내 마음속에서 자주 떠올려진다면 나와의 가까움 속에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경우에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용제적인 것, 도구와 관련해서도 가까움 속에 있는 것이 말해질 수 있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용제적인 것이라는 말이 뜻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교섭의 용제자는 가까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정확히 살펴볼 때 도구의 이러한 가까움은 그것의 존재를 표현하는 전문 용어인 용제성 속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다. 손에 닿게, 즉 용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각기 하나의 상이한 가까움을 갖고 있는데 이 가까움은 간격들의 측량을 통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가까움은 둘러보는 식으로 계산하면서 취급함 및 사용함에서부터 규제된다. 벨의 둘러보면 이런 방식이 있어서의 가까운 것을 동시에 그 도구가 그 속에서 어느 때나 접근 가능한 그런 방향과 관련해서 고정한다. 가까움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치하지요. 가장 가까운 곳은 근거리, 덜 가까운 곳은 원거리, 또 거실 쪽으로, 현관 쪽으로, 아니면 공부방 쪽으로 어느 방향과 관련해서 배치를 하게 되겠네요. 도구의 방향 잡힌 가까움이 의미하는 것은 이 도구가 다만 어딘가에서 전제적으로 존재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공간 속에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도구로서 본질적으로 설비되고 보관되고 진열되고 정돈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구는 자신의 자리를 갖고 있고, 플라츠라고 해서 자리, 위치는 슈텔레라고 해서 물리학적인 위치를 슈텔레, 실존적인 자리를 플라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점은 하나의 임의적인 공간 위치에서의 하나의 순수한 등장함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순수한 등장함은 쓸모와 무관하게 그리고 쓸모와의 관련 속에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쓸모와 무관하게 출현한다는 말이네요. 이것과 원칙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때마다의 자리는 무엇을 위한 도구의 자리로서 주의 세계적으로 용제적인 도구 연관 속의 서로애로 방향 잡힌 자리들의 전체에서부터 규정된다. 자리와 자리 다양성은 사물들이 하나의 임의적인 전제적 존재의 어디에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임의적인 어디에가 아니다라는 것이네요. 자리는 각기 하나의 도구의 귀속함의 특정한 저기에 및 거기에 이다. 하나의 도구가 소속하는 특정한 저기 내지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의 어디에의 귀속성은 용제자의 도구 성격에 다시 말해 도구 전체에로의 용제자의 쓸모 부합적 귀속성에 상응한다. 용제자가 어디에 귀속해요? 그것이 도구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도구가 어디에 소속하려면 이 어디는 도구 전체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런 점에서 도구 전체로의 용제자의 쓸모부합적 귀속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제자는 쓸모에 부합되게 도구 전체로 귀속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가 동시적으로 사유되고 있는 거예요. 도구 전체, 지시 전체, 쓸모 전체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 셋 사이의 관련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소 복잡하게 보이는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도구 전체의 자리 정해질 수 있는 소속성의 밑바탕에는 도구 전체에 소속되면서 그 도구 전체 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의 도구가, 하나의 용제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탕에는 이러한 소속성의 가능 조건으로서 어디로 일반이 놓여 있는데 vorhin, überhaupt가 놓여 있는데 이것 속에는 하나의 도구 연관에게 자리 전체성이 지정되는 것이다. 이것 속에서 도구 연관에게 자리 전체성이 지정된다. 그러면 하나의 도구는 도구 연관에게 속하는데 그리고 도구 연관 속에서 저기에나 거기에라는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 도구 연관은 어디로 라는 것을 갖고 있고 뒤에 나오는 말로 하면 방면으로서의 어디로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구 연관이 도구 전체가 어디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구 연관 속에 하나의 도구가 어디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디로는 배려하는 교섭 속에서 둘러보는 식으로 미리 시선 속에 유지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방면, 게겐트라고 명명한다. 무엇의 방면 속에서는 단지 무엇으로 향한 방향 속에서만을 말하지 않고 동시에 그 방향 속에 놓여있는 어떤 것의 주변 속에서를 말한다. 방향과 떨어져 있음을 통해 가까움은 단지 떨어져 있음의 하나의 양상일 뿐인데 구성된 자리는 이미 하나의 방면으로 향해 또 이러한 방면의 내부에서 방향이 잡혀 있다. 예. 남대문은 어디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서울역 방면에 있어요. 그럼 남대문은
서울역을 향한 방향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서울역 주변 속에서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용제자는 방향을 갖고 있고 또 나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떨어져 있음은 가까움의 양상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가까움은 쉽게 말해서 의식되어 있음 이런 말이에요. 의식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의식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상이한 떨어져 있음 속에서 어떤 것이 드러날 수 있겠네요. 자리는 이미 하나의 방면으로 향해 또 이러한 방면의 내부에서 방향이 잡혀 있다. 방면 같은 것이 미리 발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만약 둘러보는 식으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도구 전체성의 자리들의 지적 및 앞선 발견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면 그렇다. 도구가 발견될 때는 도구 연관 속에서 발견되고, 도구 연관은 방면 속에 놓여 있으니까 도구를 발견할 때 이미 선행적으로 방면도 게시되어 있거나 발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제자들의 자리 다양성의 이러한 방면 잡힌 방향 잡혀 있음이 주의적인 점, 즉 가까운 점을 그 주의 세계적으로 가장 가깝게 만나지는 존재자들의 우리의 주의를 형성한다. Das uns herum 그런 데서 우리의 주위에 있다. 우리에게 가깝게 있다는 점을 형성한다. 가능한 위치들의 하나의 3차원적 다양성이 우선 주어져 있고, 그 다양성이 전제적인 사물들에 의해 가득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공간의 이러한 차원성은 용제자의 공간성 속에서는 여전히 덮어 감추어져 있다. 차원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구체적 공간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구체적 공간은 자리들의 전체로서의 공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방면으로서의 전체, 자리 전체가 놓여있는 방면이 공간이고, 그렇다면 자리 전체가 공간이다. 이런 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간은 각기 구체적인 것이에요. 위에는 천장에 이고 아래에는 바닥에 이고 뒤에는 문 옆에 이다. 그러니까 뒤에 아래 위에 아래 뒤에라는 게 물리학적인 개념으로서는 위치 관계를 표시하는 용어이지만 실존적으로 일상적으로는 구체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디에는 일상적 교섭의 진행들과 길들을 통해 발견되어 있고 둘러보는 식으로 해석되어 있는 것이지 고찰하는 공간 측량 속에서 확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방면들은 함께 전제적인 사물들을 통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각기 이미 개별적인 자리들 속에서 용제적으로 존재한다. 방면들, 어디로 일반이라고 말해졌던 것, 이리로, 그리로, 저리로 이것들이 각기 방면들이에요. 이 방면들은 저기에, 거기에 라는 개별적 자리들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개별적 자리가 부분이고 방면들이 전체라면 전체가 부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들 자체는 벨의 둘러봄 속에서 용제자들에게 지정되거나 혹은 자리들로서 발견된다. 부단히 용제적인 것, 곧 둘러보는 세계 내 존재가 미리부터 계산해 넣는 그것은 그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갖고 있다. 미리 계산에 넣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제적인 것의 용제성이 어디에는 배려를 위해 계산에 넣어져 있고
그 어디에는 그 밖의 다른 용제자애로 방향 잡혀 있다. 그렇게 태양은 곧 그것의 빛과 열이 일상적 사용 속에 서 있는 그런 태양은 자신이 보내주는 것들이 변화하는 사용 가능성에서부터 자신의 둘러보는 식으로 발견된 탁월한 자리들을 갖고 있다. 일출, 한낮, 일몰, 한밤. 이것이 탁월한 태양의 자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하는 방식 속에서 그럼에도 한결같이 부단하게 용제적인 것의 자리들은 용제적인 것 태양이에요. 태양의 자리들은 이것들 속에 놓여있는 방면들에 대한 강조된 표시들로 된다. 태양의 일출의 장소, 일몰의 장소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방면들이 마련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면들에 대한 강조적 표시들이 태양의 위치들, 태양의 탁월한 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전혀 지리학적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는 이러한 하늘 방면들은 자리들로 채워질 수 있는 방면들이 각종의 특별한 형성을 위해 선행적인 어디로를 앞서 내어준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디로 일반이 방면이라고 했는데 이 방면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천체 방면, 하늘 방면들이라는 것입니다. 집은 자신의 해가 드는 측면과 비바람이 들이치는 측면을 갖고 있다. 이것들로 공간들의 분할이 방향 잡혀 있고 이러한 공간들의 내부에서는 다시금 설비가 각기 설비의 도구 성격, 거주도구, 작업도구 등등으로 향해 방향 잡혀 있다. 그러니까 집 중에서도 해가 드는 측면이 동쪽 방면이고요. 비가 들이치는 측면이 서쪽 방면이 되겠네요. 아니면 집의 전면, 집의 앞쪽 방면, 집의 뒤쪽 방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이 앞쪽 방면, 뒤쪽 방면 내에서 다시 공간들의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앞쪽 방면에는 사랑채, 마루, 대문 등등의 또 펌프 등등이 설비되어 있겠네요. 이건데 하이데크의 비유입니다. 교회들과 묘지들은 태양의 일출과 일몰에 맞추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삶과 죽음의 방면들이며 이것들에서부터 현존재 자신이 세계 안에서의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성들과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일출의 방면에 교회가 세워지고 일몰의 방면에 묘지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들은 삶의 방면, 묘지들은 죽음의 방면들로 간주되고 이 방면들과 관련시켜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에게 그의 존재에 있어서 이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그런 현존재의 배려는 용제자가 각기 그것들에서 결정적 쓸모를 갖고 있는 그런 방면들을 선행적으로 발견한다. 방면들의 선행적 발견은 쓸모 전체성을 통해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그 쓸모 전체성으로 용제자가 그 쓸모 전체성에 의거해 만나지는 것으로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용제자가 쓸모 전체성애로 자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제자는 쓸모 전체성에 의거해 만나지게 됩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건 저쪽으로 보내는 것이고 만나지는 것은 저쪽에서 내게로 오는 것이네요. 가는 방면, 오는 방면 양쪽을 함께 사유해서 자유롭게 한다, 만나지게 한다.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방면의 선행적인 용제성은 하나의 더욱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용제자의 존재로서
현저하지 않은 친숙성, 눈에 띄지 않는 친숙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친숙성이 스스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단지 용제자의 둘러보는 식의 발견에 있어서 현저해짐, 눈에 띄어짐, 더욱이 배려의 불완전한 양상 속에서 현저해짐이라는 방식에서일 뿐이다. 어떤 것을 이것의 자리에서 만나지 못함에 있어서 자리의 방면이 종종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그런 것으로서 접근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가 이것의 자리에서 만나지 못하면 도구 연관이 명시적으로 현저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도구 연관을 자리의 측면에서 명명한 방면이 명시적으로 현저하게 되겠네요. 공간은 둘러보는 세계 내 존재 속에서 도구 전체의 공간성으로 발견되어 있는데, 그런 공간은 각기 도구 전체의 자리로서, 그렇죠? 공간은 도구 전체의 자리다. 이 자리 전체이다. 이런 말이네요. 존재자들 자체에 속한다. 단순한 공간은 여전히 덮어 감추어져 있다. 단순한 공간, 물리학적, 3차원적 공간. 그것은 이 실존적 공간 속에서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은 자리들 속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성, 즉 도구 전체의 공간성, 도구 전체의 자리 전체성, 그래서 실존론적 의미에서의 공간은 그러나 공간적으로 용제적인 것들의 세계부합적 쓸모 전체성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 주위 세계가 하나의 미리 주어져 있는 공간 속에서 설비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위 세계의 특수한 세계성이 자신의 유의성 속에서 둘러보는 식으로 지정된 자리들이 그때마다의 전체성이라는 쓸모부합적 연관을 여러 공간들로 분절화한다. 필요에 따라 크기에 맞게 분절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그때마다의 세계는 각기 자신에게 귀속하는 공간의 공간성을 발견한다. 용제자를 이것의 주위 세계적인 공간 속에서 만나지게 함이 존재자적으로 가능하게 남아있는 것은 단지 현존재 자신이 그의 세계 내의 존재와 관련해서 공간적이기 때문일 뿐이다. 용제자가 공간적이다 라는 말은 용제자가 하나의 방면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갖고 있고 일정한 방향 속에, 즉 방면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용제자의 공간성은 용제자가 방면 속에 방향 잡힌 채로 자신의 자리를 가진 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성립하려면 현존재 자신도 거기에 상응하는 공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현존재의 공간성은 다음 시간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